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의 일본에 의한 개항과 이후 다른 나라들과의 수교 후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지난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대내외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간략하게 살펴보면 내부적으로는 세도 가문을 몰아내기 위한 정책들과 새로운 법 제정, 경복궁 중건 등의 정치개혁과 양전, 호포제, 사창제와 같은 경제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의 결과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하였었죠.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보니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위에 카드를 통해 이전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러한 서양 세력의 침략 속에서 문호 개방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지원의 영향을 받은 손자 박규수는 서양의 발달한 문물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으며, 이러한 박규수를 통해 오경석, 유홍기 등이 개항과 개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들과 같이 서양의 발달된 문물을 수용하여 부국강병을 이루자고 주장한 세력을 통상개화론자라고 합니다. 또한 이 무렵에는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양과 통상하자는 주장이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조선의 대외정책에 변화가 생기자 일본은 조선을 개항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천황 중심의 정부를 수립하면서 조선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미국에 의해 개항을 당했던 방법을 조선에 그대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본은 통상을 강요하기 위해 운요호라는 군함을 강화도로 보냈습니다. 운요호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맺고 일본의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후 수시로 사신을 조선국 서울에 파견한다. 제4조, 조선국은 부산 외 2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을 하도록 허가한다. 제7조,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제10조,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된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표면적으로 보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1조는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한 것이고 2조는 교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조는 일본과의 통상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7조는 일본이 조선과 교류를 하기 위해 조선에 안전하게 오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10조는 일본이 자신의 국민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 조항을 넣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잠깐 정지하고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보세요. 정지하고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을 간단하게 적어서 이거를 나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하고 여러분 생각을 꼭 정리하셔야 돼요. 바로 보시면 안됩니다. 정지. 됐죠? 자,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각 조항이 가지고 있는 숨은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해준 조항이었는데요. 이는 일본이 조선과 청 사이의 관계를 깨기 위한 조항이었습니다. 조선은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중국, 즉 명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죠. 심지어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정할 때도 형식적이긴 하지만 명에게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이처럼 명, 청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조선을 따로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청이 조선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이후 조선을 침략할 때 청이 태클을 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다음 2조에서 일본이
서울로 당시 한양의 관리를 파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 나라의 수도에 수시로 사신을 보낸다? 사실상 조선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후 침략을 위해 준비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조는 어떤가요? 부산 외에 두 곳을 개항한다고 하였는데 그 두 곳이 어딘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인천과 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개항하고자 했던 이 세 지역은 조선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산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제1의 항구도시죠. 당시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부산을 장악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인천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천에서 서울까지 지금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요? 얼마 안 걸리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노린 겁니다. 당시 한양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죠? 바로 고종, 조선의 왕이죠. 인천을 일본이 장악해서 고종을 감시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조선을 통제하기 위해 인천을 개항하도록 한 것이죠. 선생님, 그럼 인천이랑 부산은 이해가 되는데요, 원산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텐데, 원산은 그럼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원산은 한반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실제로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6.25 전쟁, 즉 한국전쟁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와 있을 때 메가더 장군이 상륙 지점으로 고려했던 최종 후보지가 바로 원산과 인천이었습니다. 그러한 원산을 일본이 장악한다는 말은 군사적으로 조선을 통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조의 의도는 일본이 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를 모두 통제하겠다는 뜻이었죠. 그럼 7조는 무슨 뜻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나중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겠다는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다를 측량하여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느 강가의 물살이 빠른지를 파악하여 침략을 쉽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이죠. 이 조항의 내용을 한마디로 해안 측량권이라고 합니다. 10조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일본이 조선에 와서 죄를 지어도 일본의 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를 보장한 것이 10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법에서 외국인이 현재 거주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받지 않을 권리, 이를 치외법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화도 조약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이전까지 조선은 조약이라기보다는 외교사절을 교환하여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는 약속을 맺고 이행하는 형식으로 외국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전에는 그냥 형 동생의 관계처럼 형이 동생에게 베풀고 동생은 형을 인정해주는 형식이었다면, 강화도 조약부터는 계약 관계에 근거하여 업무 파트너로서 관계를 맺는 형식이 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도 조약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의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이란 대등한 위치에서 약속을 맺어야 하는데 해안 측량권, 치외법권 등 불평등 조약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한 조선과 일본은 부속 조약을 맺어 세부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지 않고 조선의 쌀을 무제한으로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여 조선의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이후에 이를 바로잡아야 함을 깨달은 조선은 관세를 부과하고 곡물의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한편 청나라는 일본의 세력이 강해짐에 따라 일본을 견제하고 남하하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 미국을 끌어들였습니다. 청나라는 황춘센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 책략을 조선에 유포하여 조선 역시 미국과의 관계를 맺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조선 책략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으로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급한 일이 없다. 이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청나라는 청, 조선, 미국, 일본 연합을 통해서 남하하는 러시아를 막고자 한 것이죠. 거기다가 청은 조선에 미국을 소개해 줌으로써
조선과 미국이 관계를 맺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은 미국에게 조선을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미국에게 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갖고 있음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청의 노력으로 조선은 서양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어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이해해보세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과연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과 미국이 수호, 즉 사이좋게 지내고 통상, 물건을 서로 사고 파는 조약, 즉 약속이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조선과 미국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는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있었지만 치외법권과 최애국 대우 인정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최애국 대우란 이후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맺을 때 더 좋은 내용이 담겨 있으면 이를 해당 국가에도 적용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과 조선이 관계를 맺을 때 조선이 미국에 1을 주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조선이 영국이나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는 3을 주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미국과 조약을 다시 지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미국에도 3을 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최애국 대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맺은 조약은 조선이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면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반면에 조선이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라고 하면 미국과 맺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조선은 영국, 독일, 러시아 등과도 수교를 하여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맺은 조약들 역시 치외법권과 최애국 대우가 포함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자, 다시 조선 내부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박규수를 비롯한 통상개화론자들은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김홍직 등 젊은 양반 자제들을 모아서 서양 문물을 전했습니다. 개항 이후 이들은 중앙에 진출하여 개화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조선은 강화도 조약 직후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하여 발전된 일본을 살펴보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수신사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조선으로 돌아와 개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전체의 개화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이를 체계적으로 총괄할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든 기구가 통리기무아문입니다. 또한 조선은 별기군이라고 하는 근대식 군대를 만들고 일본인 교관을 초빙하여 훈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일본에는 조사시찰단을,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그리고 미국에는 보빙사를 보내어 근대 문물을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근대 문화를 살펴보고 돌아온 이들은 조선의 근대식 무기공장인 기기창, 지금의 출판사와 같이 인쇄 업무를 하는 방문국, 그리고 우체국과 같은 우정국을 만드는 등 근대기구를 하나둘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은 강화도 조약을 비롯하여 조선이 외국과 개항을 하고 개화파들이 성장하면서 추진된 개화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드릴 과제는 먼저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달아주셔야 하는 게 하나 더 있죠? 수업 중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린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제대로 보셨다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다 제대로 잘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 이번에도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이 이해한 내용을 역사 노트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무조건 다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한번 기억나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보세요. 만약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영상이 짧으니까 영상을 다시 시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를 정리하지 않았다 하시면
다시 영상 짧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 왔을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영상을 다시 보고 노트를 정리하려고 했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영상을 계속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역사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책을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다 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몇 개의 질문들을 합쳐서 일주일 단위로 여러분들에게 답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과제들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 정지하지 마시고 뒷부분 잠깐만 선생님 얘기를 들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이러한 조선의 개화정책과 개화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사진들이 어떤 의미일지 간단하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고 다음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다음 수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